자, 어제 밤에는요, 심야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요새 의료 공백 사태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어제 밤에 방문했고, 자, 비상진료 체계는 좀 원활하다고 국정브리핑에서 며칠 전에 말한 바가 있었죠. 자, 어떤 이유에서 방문했는지 그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의료 현장을 한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현장에 우리 의사,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눠진 것 같아요. 각각 구역별로 이제 네. 저희끼리 중증구역은 지금 5구역으로 나뉘고요. 23명까지 저희가 모니터를 전체적으로 평일보다 더 환자가 많죠. 2019년에 피크를 찍었는데 그때 6개월을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후 진료가 잘 안 되고 있다. 네, 굉장히 요새 응급실 진료 대란 우려 굉장히 커지고 있죠. 게다가 추석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의료 공백 사태 때문에 환자들 어떡하나 이런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는데, 자, 김종욱 행정관님, 대통령이 이제 필수 의료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전입니다. 단독 보도 하나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 17개 시도 권역 응급센터에 비서관들을 좀 급파하겠다 이런 소식까지 좀 들어왔는데,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응이 좀 빨랐다, 어떻다, 어떻게 보십니까? 더 빨리 가셨어야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기자들이 질문했지 않습니까? 기자들은 취재해서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 자체가 지금 의료 응급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질문을 했더니 병원에 가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송사 보도에 의하면 4월 달에 가시고 안 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민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판단조차도 국민들이 지금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응급 의료 체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를 들면 군의관이나 공보위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박민수 차관의 발언이 완전히 불을 질렀잖아요. 중증 경증 얘기하면서 아이들 열이 나는 거는 대부분 경증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애를 키워본 사람은 다 압니다. 그 아이가 중증인지 경증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아파서 열이 더 올라가게 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그저 이번 추석 명절에 응급실에 국민들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소위 이 정부는 국민 건강보다는 대통령의 정책 추진 의지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국민이 정부의 의료 개혁이라고 얘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의사가 없이 거기 비서관이 가든 예를 들면 군의관이 가든 저는 응급체계를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시라도 좀 제가 볼 때는 재협상의 여지를 통해서 전공의들이 지금 명절만이라도 여기에 와서 응급 의료 체계를 지키게 하셔야죠. 국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관련해서 굉장히 꽉 막힌 느낌이 많이 든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도 하고 있는데, 자, 이 강전혜 부위원장님, 뒤에서 좀 다루겠지만 여야 대표들이 먼저 사실 응급실 현장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찾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추석 앞두고 좀 더 대통령 입장에서 세심히 살피겠다, 현장을 더 보겠다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실상은 그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사안을 추진을 하고 있었지만, 여야에서는 총선 이후로 많은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각 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워낙 또 치열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정 갈등에 있어서 여야가 좀 협조를 하지 못했던 부분은 실상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영수회담에 있어서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에 어떤 협의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시 이재명 대표도 이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분명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도 역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뾰족한 안이 나온 건 아닌 게 맞거든요. 지금 야당 측에서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어떠한 국정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기조 전환을 할 그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당과 야당도 지금 어떠한 그 의료진에 대해서 인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생각하고, 그 국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정부가 어떤 의료계와의 대화 채널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제 최근에 국정브리핑에 있어서 조금 아까 영상 보셨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바는 조금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들이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밤에 저렇게 응급의료센터를 직접 찾아가시는 모습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정부에서 지금 새로운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특히 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개혁에 굉장히 좀 갈등이 있는 국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당과 야당, 특히 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이 대화 채널로서 한번 역할을 해보는 건 어떤지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박단 전공의협회장을 만나기도 했었고, 예. 근데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교수협의회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단체들이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정부도 좀 이야기해보겠다 하지만 통일된 안 자체를 지금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여당, 야당, 특히 여당의 한동훈 대표를 대화 채널로서 정부가 한번 적극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지 좀 제안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여야 대표 모두 그리고 대통령까지 의료 시설 점검, 응급실 찾아서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좀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요,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이 윤 대통령이 퇴임 후에 사저 경호시설에 예산의 140억을 뭐 이렇게 책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임 대통령의 2배라고 해서 얘기들 좀 많이 나옵니다. 자, 김종욱 행정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실이 뭔지 이 금액 자체가 140억 이런 게 좀 합당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전임보다 2배라고 얘기하면 2배가 돼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뭐 서울이라고 해서 땅값이 있거나 경호시설이라는 것도 새로 확보해야 되니까 이런 거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서울도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근교에 1시간 정도 거리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2배나 되는 비용을 써야 되는가? 경제가 좋은 상황도 아니고 본인 대통령 스스로가 저희 국가재정을 축소해서 써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재정 건전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네. 본인의 퇴임 이후에는 기존 전임자보다 2배나 한다는 건 참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민심과 여론보다는 다른 것에 더 집중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답답할 뿐입니다. 그렇군요. 자, 강전혜 부위원장님 생각 좀 짧게 시간이 없어서 이게 여쭤보려고 지금 하는데 140억이라는 이야기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중기 계획으로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한 11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된 것이거든요. 건물 보상비가 한 10억 그리고 CC 설계비가 1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잠정 추산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좀 아까 행정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장소가 정해지고 그때부터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뭐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사저를 정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정도에 불과한 예. 것이지 구체적인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장소가 정해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상황 그리고 아직 대통령께서 임기가 3년이 남아 있잖아요. 조금 이른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서울이나 경기에 위치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런 뭐 잠정 반영했고, 자 부지 면적은 과거 사례가 좀 대통령과 좀 비슷하다 이런 수준, 그런 수준을 대통령께서 좀 전에.